안녕하세요. 하숙정입니다. 이번 차시는 마지막 차시로서 함수의 이모저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전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범위라는 특징에 의해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나뉘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수에서 여러 값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 간단히 복습해 볼까요? 여기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함수가 있고요. 실제 메인 코드가 시작하는 곳은 여기네요. 자, 프린트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오겠고, 다음 문장 실행을 하니까 프린트인데 프린트 안에 함수 호출문이 나온다 그죠?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 이름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적는다. 자,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 실행 순서가 함수를 정의한 곳으로 이동하죠. 자, 그리고 안의 내용을 차례대로 실행을 하면 1부터 11 전까지 값을 계속해서 더해가네요. 그러면 return 했을 때 토트에는 55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함수는 특정 값을 구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값? 1에서 10까지 합을 구했고요. 합을 구하고 난 후에는 함수를 호출한 곳에 이 값을 반환해 줘야 호출한 사람이 호출 측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return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을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죠. 이때 return 다음의 값이 함수 호출 자리에 들어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프린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5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 함수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 함수는 언제나 1에서 10까지의 합만 구한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1에서 50까지 아니야 1에서 1000까지 합을 구하려면 이 함수를 사용 못하겠다 그죠? 우리는 이 시간에 이 함수가 1에서 10까지가 아니라 1에서 임의의 수 n까지 구하는 함수가 될 수 있도록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지난 차시에서 소개했던 myCover 함수입니다. 프린트를 통해서 이렇게 4줄 출력을 해주는 함수죠. 자, 이 함수의 문제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언제나 홍길동 인사부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사람 이름, 다른 부서를 출력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리가 다른 사람 이름 또는 다른 부서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함수 간에 인자 전달을 한다. 인자 전달하는 곳이 어딘가요? 자, 여기 보니까 호출자는 여기죠. 호출한 사람, 호출하는 곳. 그리고 피호출자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호출자는 호출을 할 때 내가 출력하고 싶은 이름과 부서명이 뭔지를 어디에? 이 자리에 적어준다 이거죠. 우리가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중국성에 전화를 하잖아요. 거기 중국성이죠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짜장면 2개요 라고 알려주면 짜장면 만들어 줄 거고 짬뽕 2개요 라고 했다면 짬뽕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자 정보를 여기에 적어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함수 측에서는 이렇게 정보가 넘어올 거죠. 함수 측에서는 전달된 정보를 보관을 해야 되겠는데 이 보관하는 위치가 이곳이다 이거죠. 자, 우리가 전화를 해서 사장님한테 중국성이죠? 짜장면 2개 주세요 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은 내가 주문한 내역을 장부에 적어 놓지 않으면 기억을 못하니까 엉뚱한 거 만들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노트 같은 곳에다가 적어 놓겠죠. 짜장면 2개.
그것이 바로 매개 변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함수 호출하는 방법, 그리고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본다면,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게 전달할 정보를 이 자리에 적어주는데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라고 했고요. 또 이렇게 넘어오는 값은 반드시 저장을 해둬야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매개 변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개수가 맞아야 되고요. 순서도 맞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자 전달을 해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데, 정보가 저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A에 1 저장할 때 할당문을 통해서 A라는 변수에 1을 할당했잖아요. 즉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인자 전달은 할당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니까 오른쪽의 인자를 매개 변수에 저장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에서는 이 매개 변수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결과를 반환해 준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인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할당문이 왼쪽에 변수죠. 오른쪽에 식을 적었죠. 이 식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개 변수는 할당문 왼쪽은 변수라야만 할당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매개 변수는 변수만 가능합니다. 자, 또 살짝 숨어 있는 얘기는, 이렇게 인자 전달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자, 여기 나고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은 친구 집에 TV가 몇 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친구하고 막 얘기를 해서 너 TV 몇 대 있어? 3대? 많네? 이런 식으로 물어서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친구 집에 TV가 몇 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파이썬에서도 함수가 여러 개 있다면 함수 1도 있고 함수 2도 있을 때 이 함수 1과 함수 2는 각자의 변수에 어떤 값이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정보를 전달해 줘야만 알 수 있는 거다. 자, 우리 집에서 중국성으로 주문을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전화를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사장님이 이분 101동 101호 손님이신가? 어떻게 알아요? 얘기해 줘야 알죠. 그게 바로 인자 전달이다 이겁니다. 인자 전달이라는 이 과정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사용하는 건 쉽거든요. 여기에 내가 아는 정보, 그리고 여기는 함수가 쓸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것, 받는 변수 이름만 적어주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만들었던 이 보고서가 내가 원하는 이름, 그리고 부서명, 여기 보니까 장유식 기획부, 정사수 총무부 다르게 나오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여기 보니까 이 DEF Report Cover에는 프린트를 하기는 하는데요. 여기에 name이라는 변수, 그리고 part name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name을 이 자리에, part name을 이 자리에 출력하겠죠. 자, 여기가 함수입니다. 자, 내가 중국집 중국성 사장님이라고 할 때, 손님이 짜장면 시킬 거야? 그리고 마음대로 짜장면 2개를 만들어요? 아니죠. 주문이 들어오면서 짜장면 2개라고 하면 짜장면 만들고, 짬뽕 2개라고 하면 짬뽕 2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이 지금 리포트 커버에서 네임하고 파트 네임을 이 보고서 함수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넘겨주면 나는 그 값을 여기에 찍어줄게 이거죠. 함수가 결정할 수 없는 값은 인자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 여기에 들어갈 이름이랑 부서명. 그러니까 나에게 정보
두 가지를 주세요. 두 가지를 전달해 주세요. 인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원하는 일을 해 주겠소 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사용할 때, 자, report cover 호출하죠. 첫 번째 인수가 어디로요? name으로, 두 번째 인수가 part name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name에는 장류 시기, part name에는 기획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장을 실행하면 name, part name 들어가니까 첫 번째 호출에 의한 결과는 이 네 줄이다. 그죠? return 없네요. 자, 마지막 문장이 return일 때는 생략해도 좋아요. 없으면 파이썬이 알아서 넣어줍니다. 자, 마지막 문장 실행하고 다시 돌아오겠죠. return 값 없으니까 그냥 돌아와서 다음 문장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인풋을 받아요. 사원명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사수라고 입력을 했다면 inName에는 정사수가 들어와 있겠죠. 그리고 다음 문장 부소명은 물었는데 총무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inPartName에는 총무부가 들어와 있겠죠. 다음, 자, 정사수 총무부인 사람의 표지를 또 만들고 싶어서 report cover 호출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inName이 name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되니까 이 자리에 name이 좀 전에는 장류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정사수가 되겠고, 두 번째 인자가 전달이 되면 inPartName에는 총무부가 들어있죠. 이 자리가 총무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안의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좀 지우고 할게요. 자, name에 정사수가 들어있고 partName엔 총무부가 들어있고, 그래서 정사수 총무부가 출력이 되는 거겠죠. 자, 정리하면 함수는 하나인데 name과 partName이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니까 보내주는 값에 따라서 보내주는 값이 출력됨으로써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 이렇게 해야만 범용 함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함수의 목적은 뭐라고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인자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다른 이름, 부서명을 출력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이해를 다 한다면요, 함수에 대한 공부는 거의 다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개념, 지역변수, 전역변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 역시 실생활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가면 파이썬의 내용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나과장, 유대리, 어디서 들어봤던 이름인데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나과장이랑 유대리죠. 자, 이 나과장과 유대리가 일하는 사무실에는 각자의 책상이 있을 수 있고요. 각자의 노트북이네. 여기는 또 각자의 소지품 지갑도 있을 거고, 누구 거요? 내 것, 내 것. 하지만 이 비싼 복사기는 회사에서 한 사람당 한 대씩 주지는 않겠죠. 당연히 엄청 비싸니까.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여기가 사무실이라고 볼게요.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한 대만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리도 쓰고 나과장도 쓸 수 있는 것. 우리가 공용 물품, 개인 물품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수도요, 개인 사무용품에 해당하는 지역 변수, 공용 물품에 해당하는 전역 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의할 점 등등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는 선언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전역 변수는 어디서 선언하는 변수? 함수 밖에서 선언하는 변수입니다.
함수 밖에서 자, 여기 fa 함수, fb 함수가 있고요. 여기는요. 함수안이 아니죠. 우리가 사실 23차 시의 함수를 배우기 전까지는 전부 다 함수 없이 코드를 작성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사용한 모든 변수들이 사실은 전역 변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함수도 있는 경우죠. 여기 메인 코드에 있으니까 G1, G2가 전역 변수에 해당해요. 자, 전역 변수는 좀 전에 우리 공용 물품과 유사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역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누구나 프로그램 어디서나 사용해요. 그래서 인자 전달을 하지 않아도 마구마구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봅시다. 여기 fb 함수에서도 G2 쓰죠. fa 함수에서도 G1 쓰고 있죠. 이 def 함수 안에서든 여기서든 아니면 내 스크립트 프로그램 전체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게 바로 전역 변수입니다. 복사기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쓸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 전역 변수의 값을 변경해 버리면 코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9번 슬라이드에서 여기 복사기 있잖아요. 유대리가 복사기 사용을 잘 할 줄 몰라. 그래서 복사기를 쓰다가 어머나 종이가 낑겨가지고 복사기가 사용을 못하게 됐네. 그럼 나 과장이 복사기를 쓰러 왔어요.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이 복사기 좀 오래되면 이게 종이가 이제 낑겨가지고 잘 안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공용 물품은 이 공용 물품에 문제가 생기면 이 이후로는 아무도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이 전역 변수가 잘못했어요. 전역 변수가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여기서 막 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지 않으면 코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다음 지역 변수는 그럼 좀 전에 개인 물품이라고 했죠. 함수 안에서 선언한 변수입니다. 함수 안에서 선언한 변수 여기 볼까요? b라는 변수요. 지금 여기 메인 코드에 b 없죠. 이 b라는 변수도 메인 코드에 없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도 무조건 지역 변수에 해당합니다. 매개 변수는 내 거야. 함수 겁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서 생성된 변수라서 어디서만 사용할 수 있냐면 함수 안에서만 사용해요. 그래서 좀 전에 인자 전달이라는 걸 해줬습니다. 함수끼리 정보를 모르니까 이거야 이렇게 인자 전달을 해준 거죠. 자, 여기 A는 정확하게는 FA의 매개 변수인데 지역 변수가 되는 거고요. 이 B는 FA에서 처음 나타나죠. 그래서 지역 변수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여기도 B가 있고 FB도 B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름이 똑같네? 그럼 이 B는 누구 거지? 궁금한가요?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101호에 우리 집 아들 이름이 민이거든요. 근데 102호에도 하필이면 그 집에 있는 아들 이름이 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심부름 좀 시키려고 우리 아들을 부르는 거죠. 민이라고 부르면 누가 와요? 우리 집 아들이 올까요? 옆집 아들이 올까요? 정답? 둘 다 안 온다 아닌가요? 여러분 부모님이 부르면 곧바로 달려가나요? 안 가죠. 심부름 시킬 것 같아서. 자, 이건 웃자고 한 얘기고, 자, 민이라는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는 곳이 여기 101호예요. 내가 엄마죠. 그래서 민을 부르면 누가 오겠어요? 당연히 내 아들이죠. 옆집 아들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함수는 다른데 이름이 똑같아요. 그죠? 여기 B, 여기 B가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같은 변수일까요? 아니요. 이름만 같지 완전히 다른 변수입니다. 컴퓨터 메모리에 다른 곳에 B가 있고요. 여기는 또 자기만 사용하는 기억 장소에 B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
다른 변수라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실은 편해요. 내가 여기에 합계를 구하려고 토트 변수를 썼어요. FA에서. 그러면 FB 함수에서는 토트란 변수 못 쓸까요? 변수명? 이렇다면 우리가 변수 작명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쓰지만 다른 변수라 마음 놓고 값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역 변수는 함수를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 봅시다. A와 B와 C와 D라는 변수를 이 자리에서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여기 누구 볼까요? B 봅시다. 자, 이 B가 여기 D는 없네요. 이 B가 입인지 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A의 지역 변수 B가 봅시다. 이 B의 범위는요. 노란색 이 부분이에요. 자신이 선언된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함수를 벗어난 위치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여기서 프린트 B를 하게 되면 오류 발생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전역 변수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전역 변수의 특징 1. 자, 함수는 모든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는 읽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선언이 필요 없고요. 이미 전역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여기 함수 하나 있고요. 여기 함수 하나 있고요. 이 함수는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 자, 앞에 있는 함수는 책 밸런스에서 통장에 있는 잔액, 이 밸런스에 자기 통장 잔액이 들어있으니까 얼마인지 출력해 주는 함수고요. 자, 메인 코드 와봅시다. 밸런스에 3만 원이네요. 자, 전역 변수 밸런스에 얼마가 들어있냐면 3만이 들어있어요. 이 상태에서 책 밸런스 호출을 하게 되면 실행 순서 이동, 그리고 통장 잔액 밸런스. 이거 밸런스 내 변수가 아니죠. 이 함수 안에서 선언한 적이 없는데 전역 변수니까 밸런스 값 출력하면 3,000원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함수에서 전역 변수의 값을 변경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좀 전에도 읽기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쓰기라는 용어도 나왔어요. 자,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A에는 1 집어넣으시오. B에는 A 더하기 1한 값을 할당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이 A는 쓰기용이라고 하고요. 이 A는 읽기용이라고 합니다. 자, 컴퓨터 메모리에 1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자, 1이라는 값을 A에 쓴다, A에 기록한다, write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할당문 오른쪽에 있을 때는 무엇이에요? A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A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왔더니 1이야. 1 더하기 1하면 2가 되죠. 2를 어디에? B에 다시 쓰는 것. 즉 읽기는 값을 가져오기만 하는 거니까 변경을 절대로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쓰기라는 것은 저장을 하니까요. 써버리면 값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read, write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함수에서는 전역 변수를 쓸 수 있기는 하는데 변경을 하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역 변수가 지역 변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아마 실수로 그렇게 하겠죠? 봅시다. 여기 메인 코드 밸런스 분명히 전역 변수 밸런스에 3,000이 할당되겠습니다. 3만이에요. 자꾸 3,000이래. 3만. 그리고 책 밸런스 하게 되면 책 밸런스로 이동. 그리고 통장 잔액 밸런스 3,000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실행하고 다시 돌아왔겠고요.
그 다음 문장 보니까 deposit 입금하는 거예요. 자, deposit 호출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amount에 입력을 받죠. 자, 입금할 금액은 물었고요. 그 다음 2만 입력을 하면 amount에 얼마가 들어오겠습니까? 2만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 문장. 자, 밸런스는 현재 밸런스에서 조금 지우고 갈게요. 자, 이 밸런스는 현재 밸런스에서 amount 값 지금 현재 2만입니다. 2만이고요. 밸런스의 값 3만이잖아요. 자, 3만 더하기 2만에서 5만을 여기에 집어넣어 주라 라는 할당문이죠. 그런데 이 문장을 시행할 때 오류 발생.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로컬 베리어블 우리 지역 변수 얘기도 나오고요. 밸런스가 레퍼런스도 참조됐는데 할당이 되기 전에 이건 무슨 말이지? 자, 쉽게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전역 변수는 쓰기를 포함하면 지역 변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파이썬이요. 읽기용으로는 다 써도 좋은데 전역 변수를 함부로 쓰지 마. 쓰기를 하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이 밸런스 값을 변경하는 거죠. 전역 변수 밸런스를 변경하는 문장이 생기니까 안 돼. 이거는 전역 변수야. 쓰기가 안 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요. 지역 변수로 처리해 버립니다. 지역 변수. 지역 변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함수에서 선언한 변수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 밸런스가 자동으로 지역 변수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밸런스가 처음 나타나는 문장이 지금 여기죠. 여기요. 처음 나타날 때 우리 오른쪽에 식을 계산해서 왼쪽에 대입을 하는데 이 밸런스에 얼마 들어있어요? 내 함수 코드에는 밸런스가 처음 나타났어. 밸런스에 값도 없는데 어떻게 덧셈을 해요? 그래서 assignment, 할당을 하기 전에 밸런스가 참조됐어. 그래서 에러야 라고 오류를 내고 끝나는 겁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자, 밸런스가 원래는 전역 변수였어요. 그런데 함수에서 전역 변수를 쓰면서 쓰기용으로 써버리면 파이썬은 이 밸런스를 동명이인이라 했죠. 동명이인인 지역 변수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값도 없는 정의되지 않은 변수인데 어떻게 덧셈을 해서 오류가 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난 꼭 전역 변수를 변경시키고 싶어. 필요해. 변경이 필요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전역 변수 값을 바꾸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해결 방법은 있어요. 자, 그것이 다음 내용입니다. 함수에서 전역 변수를 사용하고 싶은데 읽기뿐만 아니라 값을 변경도 하고 싶다면 해결하는 방법. 꼭 쓰게 해줘. 나 글로벌 변수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역 변수명 적고요. 앞에 글로벌이라고 적어줘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게 이거 꼭 전역 변수니까 쓰는 것 있더라도 지역 변수로 바꾸지 마 라는 것입니다. 자, 코드 한번 볼까요? 우리 통장 잔액에 3만 원이 있었는데 2만 원을 입금하면 잔액이 5만 원이 되겠죠? 자, 잔액을 표시해주는 함수, 그리고 또 통장에 입금을 처리해주는 함수 두 가지를 이용해서 코딩하겠습니다. 자, 함수 두 개가 있어요. 체크 밸런스는 밸런스 값을 찍어만 주는데 여기 함수 아무리 찾아봐도 밸런스라고는 없죠. 자, 밸런스는 어디에 있는 거냐 체크해 보니까 자, 여기 함수가 하나 끝났고요.
여기에 디파짓 함수가 하나 끝났고요. 아, 여기는 함수가 아닌 이제 메인 코드다. 그죠? 자, 메인 코드 시작하자마자 밸런스는 3만이라고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되죠. 자, 이 밸런스는 무슨 변수? 전역 변수죠. 함수 안에서 선언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그림을 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밸런스란 이름으로 3만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다음 책 밸런스 함수 호출 문이 등장했고요. 호출하게 되면 체크 밸런스로 이동하겠죠. 자, 이동했더니 통장 잔액 밸런스 원인데 현재 밸런스에 3만 들어있으니까 현재 통장 잔액 3만 원 출력되겠습니다. 함수 실행을 끝내고 돌아오면 이 호출이 끝났고 다음 문장 디파짓 함수 자, 입금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디파짓 함수로 갔더니 글로벌 밸런스라고 우리 금방 소개한 방법으로 전역 변수야, 나는 전역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죠. 자,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다음 줄에 어마운트는 입금할 금액은 물어서 2만이 어마운트에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이 어마운트는 어디서 사용됐어요? 디파짓 함수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죠. 전역 변수가 아니라 디파짓의 지역 변수.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오늘 이 문장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밸런스는 전역인데 여기서는 읽고 오는 건 가능해요. 3만인데 뒤에 어마운트는 2만. 두 개를 더하니까 5만. 이 5만을 어디에? 밸런스를 변경시키네? 함부로 변경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위에서 나 글로벌 꼭 쓰게 해줘. 글로벌이야 라고 선언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3만에서 얼마로 바뀌어요? 5만으로 바뀌겠습니다. 자, 디파짓 함수 실행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체크 밸런스 5. 좀 전에 했던 함수 또 호출하네요. 함수는 한번 만들어 두면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 자, 체크 밸런스 같습니다. 통장 잔액 찍었고요. 밸런스 지금 현재 밸런스 얼마 들었어요? 전역이기 때문에 디파짓 함수에서 5만으로 바꿔놨죠. 5만원 출력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서 함수를 사용하면 참 편리하다를 느낄 수 있는 또 간단하지만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크 밸런스 함수를 만들어 놨더니 언제든지 통장 잔액이 궁금해? 체크 밸런스를 호출만 하면 알려주네. 이고요. 오늘 배운 글로벌 변수를 함수 안에서 값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선언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하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많은 내용은 아니라 코드에서 바로 설명할게요. 하고자 하는 일이 뭔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뭐야?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그랬더니 03년생 11월 3일생이군요. 누구누구 생이라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 함수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메인 코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자,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메인 코드 시작.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뭐예요? 불어서 답을 딱 하면 031103이 어디에? 이 아이디 변수에 문자열이 들어가겠죠? 1103. 자, 이 상황에서 다음 get ymd 함수 호출이 일어나네요. 자, 함수 호출을 하면서 인자가 있어요. 이 아이디를 넘에 넘겨줬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넘은 들어가 있는 값이 031103이 되겠죠. 현재 아이디에 이 문자열이 있으니까. 자, 여기 주민등록번호 앞에서 2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2개가 연, 월, 일이잖아요. 우리 문자열에서 슬라이싱,
비워두면 처음부터, 두 번째는 이전까지니까 0, 3이 되겠고요. 다음 2부터 4 전까지죠. 그럼 여기 썼다 저기 썼다. 자, 그러면 여기는 1, 1이 되겠죠. 다음 4에서 6 전까지라면 0,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싱 했는데 리턴은 잘 볼까요? 하나, 콤마, 둘, 콤마, 셋. 이거 우리 튜플 만들 때 괄호를 생략해도 된다 했죠. 그래서요, 요 리턴 뒤에 3개의 값을 나란히 적어놨기 때문에 이 리턴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 무엇이 들어온다? 튜플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냥 나는 값을 여러 개 적어놨을 뿐이죠. 적어놓기만 해도 튜플이 되니까. 자, 튜플 안에 값이 3개 있으니까요. 0, 3이 y에 1, 1이 m에 0, 3이 언제 0, 3이 됐어 이게? 0, 3 둘 다 0, 3이 맞네요. 0, 3 자, 0, 3, 1, 1 그 다음엔 0, 3 순간 원래 내 생일의 앞자리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3개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 우리는 여기 출력을 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할 때는 아주 쉽다, 그죠? 콤마를 이용해서 구분해서 적어주게 되면 투플이 되어서 반환 값은 여기에 함수 줄자리에 하나의 값으로 들어오게 되더라 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인자 전달은 왜 필요할까요? 함수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변수가 있을 때 함수들은 서로 상대방 함수에 들어있는 이 지역 변수의 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 전달을 해줘야만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인자 전달을 할 때는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 순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전달이 되니까 이 정보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결과값을 다시 돌려줄 수 있었죠. 변수는 변수 범위에 따라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나누어졌는데 전역 변수는 함수 밖에서 선언을 해서 누구나 사용 가능하게 해준 변수가 되겠고요. 함수에서는 전역 변수를 누구나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읽기용은 그렇다, 그죠? 읽기용은 어떤 함수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쓰기용으로 쓰려면 금지가 되고 너는 이름은 같은 지역 변수야 이렇게 처리를 해주죠. 그래서 아니야, 전역 변수로서 나는 쓰기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글로벌 변수야 라고 선언을 해줘야 됐습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 선언한 변수이기 때문에 함수 밖에서는 절대로 참조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지금에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떤 함수가 가지고 있는 A라는 변수는요. 함수를 호출하면 메모리가 확보됐다가 함수가 끝이 나면 불행히도 이 함수가 가지고 있던 메모리도 다 싹 다 없어져요. 없어졌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내 거는 나만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수가 2개 있는데 이 함수에서 토트라는 변수를 썼다라고 해서 B라는 함수에서 토트를 사용할 수 없다? 그건 아니라고 했죠. 각자 다른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프로그램 안에서 변수명 만드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똑같은 변수명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 마치고요. 함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나? 스스로 한번 퀴즈 풀어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